10년 이상 젊어지시니까 네, 새로 시집을 가셨다는 분들도 계셨고 70점을 맞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찐친들 안녕. 오늘은 리프팅에 대한 모든 것, 병원 리프팅 시술 한 번을 받는 것과 기기를 매일같이 사용하는 것,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을까? 저는 당연히 뭐 1번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유명 셰프님이 만드신 밀키트 네. 집에서 그거 한다고 유명 셰프님이 만든 그 맛이 나지 않잖아요. 똑같은 요리라고 하더라도 그 셰프님의 엄청난 노하우와 뭐 조리 과정 이런 게 다 다르듯이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하는 이유는 그 선생님 개개인의 노하우가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하는 가정용 기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안전이기 때문에 리프팅 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출력이에요. 최대한 안전을 최우선시한 게 이제 가정용 기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그 선을 넘어가면서 하는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가지면서 하는 그 시술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집에서 쓰는 기기를 너무 또 자주 사용해도 피부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건 어떤가요? 가정용 기기는 사실은 용도 자체가 데일리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온 게 가정용 기기거든요. 목적 자체가 그거니까 그거는 뭐 큰 지장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얼굴에 땡김 이 밴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얼굴 밴드 그거 하고 주무시는 분들 네. 이게 피부 처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까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보정 속옷을 입든지 한다고 이게 보정 속옷을 입었을 때는 좋지만 벗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렇듯이 리프팅 이런 것들은 유지가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고 그 밤에 차고 자서 하루 동안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또 밤에 차면 하루 동안 유지가 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고 물론 오전에 잠깐 뺐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이제 올라간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윽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밴드가 압박이 굉장히 심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적당한 압박은 부기를 빠지는데 좋게 하지만 너무 과한 압박은 오히려 혈액순환을 저하시켜서 부기를 더 오히려 빠지지 못하게 하거든요. 글쎄요, 요거는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것들은 조금 일시적인 거다. 영구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드라마틱하게 효과도 내면서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안면거상술이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안면 거상 수술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면 거상술이 굉장히 큰 범주의 수술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귀 앞쪽에서부터 요 귀 뒤에 헤어라인까지 쭉 절개를 가하고요. 그다음에 피판을 다 박리해서 이제 들어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신부 조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스마스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스 그 조직을 견인해서 당겨 올리고 이제 잉여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흉터가 좀 남긴 하겠는데요? 흉터라는 거는 결국은 남는 거는 이게 장력 이 가해져서 이게 엄청나게 당겨져서 봉합이 되면 흉터가 많이 남거든요. 피부는 남는 정도만 잘라서 이제 최소 긴장으로 많이 당겨지지 않는 선상에서 봉합을 하면 흉터도 이제 많이 안 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 앞쪽에서 귀볼 뒤로 넘어가고 헤어라인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도드라지지가 않습니다. 또 머리카락으로 가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전신 마취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마취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통상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이제 수면 마취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피판의 박리가 굉장히 넓긴 하지만 팽창을 시키는 어떤 용액을 집어넣을 때 거기에 일시적인 국소 마취제를 넣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배가 많으시니까 좀 마취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수면 마취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술입니다. 자, 그러면 수술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안면거상 수술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70점을 맞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90점, 95점, 100점으로 넘어가기는 굉장히 힘든 수술입니다. 피부를 잘라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피부를 들어서 하는 거는 이제 웬만한 성형외과 전문 선생님은 다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스마스 조직을 박리해서 어떻게 잘 당기느냐 여기서 이제 갈리는 이유가 스마스 조직을 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면신경이 그 근처에 있거든요. 안면신경에 손상을 주지 않고 출혈에 유의를 하면서 스마스를 어떻게 잘 끌어올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짧게 끝날 수 있는 수술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신중을 가해야 되고 굉장히 노고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정말 요걸 제대로 수술한다면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이 수술하셔도 5시간, 6시간 이가는 걸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할 수 있는 부작용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부작용은 안면신경 손상입니다. 요걸 항상 성형외과 선생님이 수술하실 때도 요걸 가장 유념해서 수술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재수술이라든지 실리프팅을 뭐 여러 번 하셨다든지 뭐 지방 이식을 하셨다든지
피부과적인 시술을 많이 하셨다든지 이러면 그 안쪽이 깨끗하지가 않고 유착이 되어 있는 그렇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뜯어내면서 뭐 박리하고 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손상이 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분지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많이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일단은 또 이제 출혈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고, 많은 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이제 칼귀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귓볼이 있잖아요. 예. 귓볼이 이렇게 말려 있는 구조인데 예. 피부를 당겨서 고정을 할 때 이걸 피부를 좀 많이 잘려서 고정을 하면 예. 이게 이렇게 당겨지면서 꼬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귀가 이제 이렇게 날카로워지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칼기가 된다고요? 네. 그래서 그걸 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보기 좋지 않은 부작용이기는 하죠. 네. 기억에 남는 환자가 혹시 있으세요? 대부분 이제 안면과 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머님들이시잖아요. 10년 이상 젊어지시니까. 네, 뭐 새로 시집을 가셨다는 분들도 계셨고. 네. 아, 새로 시집을 가셨어요? 네, 뭐 사위 삼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다시 찾아와 주시면 네, 참 기억에 남죠. 네. 하기야 중력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 피부가. 네. 아래로 다 처지는 것들을 다시 옛날 우리 젊었을 때처럼 만들어주는 거니까 네. 의술의 힘을 빌려서 젊어질 수만 있다면 정말 저는 한없이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려요. 항상 이제 환자분들한테 오실 때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약간은 젊은 분과 좀 중년의 수술의 개념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젊은 분들은 눈 수술하고 코 수술하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돼도 기존에 뵙던 분들보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많이 넓어지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중년 분들은 사실은 새로운 인간관계가 넓어진다기보다는 기존에 뵙던 분들을 더 뵙는 경우가 깊어지는 많죠. 거죠. 넓어진다기보다는 깊어지는 거. 근데 이게 수술을 자칫 잘못 선택해버리면, 야, 누구 엄마 뭐 수술했는데 뭐 인상 배렸다더라, 뭐 누구 어디서 성형했는데 뭐 이상해졌다더라, 그런 기존의 인간관계도 사실은 자칫하면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기피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중년분들 오셨을 때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본인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찾아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회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성형외과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요런저런 이제 상황에 맞는 설명을 드리는 선생님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